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제 73강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에는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강의가 되겠는데요. 동기부여라고 하면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내가 무슨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뭐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행동으로 이제 차차차차 옮겨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목표 수치, 목표. 이제 그 시작 시점에서 목표를 향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이제 그 행동을 동기를 부여하는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 상황, 그런 이제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동 그런 걸 총칭해서 이제 동기부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제 내가 그렇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중요한 화두를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또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의식 구조를 발전시키는 전환점에 왔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지난 1년 동안 터져 왔는데 오늘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새로운 모멘트,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자꾸 생겨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4차 산업도 이제 발전시켜야지.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에 있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역학관계가 특히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퇴치하고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문제, 또는 우리 의식 수준이나 국민성이 좀 낮은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이나 목표치로 도달할 수 있느냐, 그 어젠다가 뭐나, 어떤 수준의 어떤 아이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작에서부터 목표까지 이렇게 쭉 행동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겠는데,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도 변해야 산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개개인이 인격 향상이 되고 품위가 있고 선진 의식구를 가지게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화두를 이제 우리 모든 사회나 세계적으로 그런 화두에 이제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변해야 산다. 변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걸로 변해야 된다. A 지점에서 B 지점. A 지점이 뭐냐? 이게 이제 말로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머리에 잘 그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무한한 이 광대한 그런 능력과 capacity 그런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주와 마찬가지로 광대한 이제 뇌세포의 숫자랄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우리가 얘를 감정을 그려본다든가 생각을 해본다든가 또는 액션을 취했을 때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뇌는 말이죠. 이 말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잘 새겨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강의에서도 그림에서도 보았다시피 새로 생긴 대뇌 피질, 제일 바깥에 있는 대뇌 피질은 정말 인류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새로운 뇌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굉장히 짧은 문제들이 이제 기록들이 기억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게 이제 진화가 될수록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기억 용량이 됐든지 기억 단백질이 됐든지 기억 유전자가 됐든지 자꾸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차차차차 변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인류의 DNA 진화론의 핵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의식구조나 국민성이나 좋은 국민성이나 나쁜 국민성이나 한국병이 됐든지 우리나라의 좋은 의식구가 됐든 A라는 지점이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가지고 그게 B라는 지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A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B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개선시키고 그런 방법.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가치관이 뭐뭐며 나쁜 가치관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나쁜 가치관을 어떤 것은 이게 개선을 하고 좋은 의식구조는 계속 발전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B라는 지점의 목표치를 향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우리가 통달을 하고 적어도 전문가나 또는 이제 국가 통치에 있어서 그런 것을 머릿속에 새겨보면서 그려보면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돌리고 또 상영해보고 또 백업 해가지고 다시 또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뇌에서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바와 같이 다시 또 상영을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각인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변해야 산다.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느냐. 뇌의 속성이나 뇌각의 뉴런, 세포의 성질이랄지 그런 모든 잡다한 스펙트럼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잘 가끔 이게 내가 내 자신 상상을 해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열반에 올랐다. 득도를 했다. 또는 이제 참선을 하고 구도를 하고 단련을 하고 그랬다고 말만 알고 있지
내가 실제 안 해봤기 때문에 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걸 알려면 저기 스님같이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절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득도하러 이제 저기 산속으로 절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 알지, 사실만 알지, 어떻게 하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어떤 화두가 있으면 그것을 실마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도를 닦고 연마하고 수양을 하고 그런 과정이 안 해보면 모릅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 무슨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너 그거 해봤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사업에 관한 한 자기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국민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해보는 방법을 하나씩 강의에 논해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주 경험이 있는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 방향으로 이야기해보고 저 방향으로 해보고 그래서 굉장히 갈팡질팡 선택하는 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선택. 수만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할 것과 저렇게.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것은 나도 그런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자는 의미의 강의지 내가 그것을 정주영 회장같이 너 해봤느냐?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해보려고 이제 방도를 찾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게 실체가 뭔가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웃기는 강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어느 누구든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 직업군이 굉장히 이게 분류가 많이 돼가지고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느낌이 다르고 행동하는 그 자체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 짱으로 삽시다를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무엇 거다 그러면 그것을 탐구하고 알아보고 자기의 의견 어떻고 그런 의미를 한번 보자. 그런데 저 강의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으로 보나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봐서는 영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영감. 이상의 무의식에 있었던 것이 의식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한다든가 그런 이제 이 창의적인 생각이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좌절해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먹겠다. 인생에 나는 실패자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이게 고독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내가 정해놓고 보면은
동기부여.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이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동기부여를 지금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시작 한번 해보자. 어렵지만 한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런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한다. 그런데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금연을 한다든가 그 변화해야지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습관을 자기가 잘 고치지를 못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변화를 시키면은 성철 스님 같이 득도를 해가지고 열반에 갈 수 있는 그런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이어트를 이제 목표로 한다든가 금연을 못한 거 그걸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결과가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변화해가지고 그것이 좀 변화시키는 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요새 이제 뇌과학이나 심리학의 결론은 뭐냐면은 변화를 스스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 또는 이제 그것이 아주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고 영감에 의해서 갑자기 변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튼 뇌과학에서는 변화시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뇌 뉴런, 그 뇌 조직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뇌과학에 의해서 잘 밝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가소성이라고. 뇌는 이제 젊었을 때는 말랑말랑 해가지고 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뇌가 굳어져 가지고 이제 융통성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여하튼 이제 모든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강한 동기부여가 주어진다고 하면, 내부 동기가 이제 여기 이제 동기부여, 내부 동기가 자유적인 이제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다든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부 자체 내에서, 머릿속에서 그 자체 내에서, 모든 사람의 뇌 자체 내에서 이제 영감을 얻고 깨달음을 발휘해가지고 변하게 된다. 이 두 가지로 과거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꾸 이게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지난 유튜브에 내가 이런 기사를 내가 접했는데요. 7년 전에 수능 만점 자가 이제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7년 전에 이제 수능 만점이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의 젊은이인데, 근데 지금은 당신 생각에 어떠냐? 그때는 만점으로 공부를 잘했는데 그 7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대요. 학생 때는 공부만 잘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사회가 복잡하고 또 내외에 공부만 잘한다는 분야는 아주 조그마한 분야에 불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캐릭터가 있고 담당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제 이거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다 좋아지는 건 이제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젊은이는 뭐라고 하냐면은 갈팡질팡 어렵다. 스스로 목표를 다시 세워서 지금 공부하고 추구하는 중이다. 내공을 해야겠다. 내공은 이제 머리 안쪽에서 자기가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모자란 것 같다. 내 내부 그 인터뷰 받은 젊은이의 뇌 속에 있는 내공이 약한 것 같다. 이걸 내가 스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지를 못한다. 이게 자부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자아 자부심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자아 자부심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와 닿는 이제 이야기들이라고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여튼 이제 어떻게 됐든지 목표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고 거기에 매진해야 될 거고,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주위 환경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목표를 정해서, 목표도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목표를 아무리 추구를 해도 실패한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표를 아주 적게, 조그마한 목표에서 조그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걸 달성하면은, 그 추구하는 그 보상이 쏠쏠하다. 그 행복감을 느끼면은 그게 이제 요 사이에 그런 말이 있잖아. 소확행. 그런 말을 쓰잖아요. 소소한, 아주 적은, 확실하고, 적어도 확실하고, 조그만 거라도, 성취를 하게 되면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걸 찾으러, 날마다 찾는 거죠.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성인에서도 일상생활 하는데, 그런데 쏠쏠함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지 이제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다 이제 일맥상통한 이제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변화의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변화를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요령이 생길 수 있고 또 잘 배울 수가 있느냐, 강한 동기가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랄 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자아 자부심도 올라가고, 그래서 변화를 쉽게 옮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하고 싶다,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을 비우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자기 변혁을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내적인 생각, 외적인 생각하고 또 내적인 생각을 이게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자아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 한 가지만, 과거에 있었던 강의 한 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아탐구에 있어서 과거 강의에 매크로 박사가 이야기한 자아탐구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다. 외적인 요인은 이제 어떤 계기, 선택, 멘토, 인물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정해서 행위로 옮길 수 있느냐. 그 내적인 요인은 다양한 자아끼리의 대화. 그 어떤 사람은 자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내가 공부한 바에 한 적어도 자아 종류가 한 5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 자아 혁신 뭐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목 원장이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중복된 아이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는 환자들의 상담도 하고 세상살이도 다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며 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발전을 못하고 항상 주위 강대국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 의식고자가 그렇게 좋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상한 정신 상태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강의에 강의했던 한국병의 6가지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국은 이렇게 한국분의 좋은 의식구조도 있겠지만은 나쁜 의식구조 6가지를 진단을 내렸으니까 이게 또 한국병 아닙니까? 더더구나. 병을 의사가 고쳐야지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평소에 지난 10년 동안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의식만 도출해 냈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나쁜 점만 발목을 잡았지 좋은 의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쁜 것을 뒤집어 보니까 정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해보면 알 겁니다. 나쁜 점도 있고 한편 하여튼 조물주가 좋아서 그런 거는 몰라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좋은 점도 있더라 이게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또 장점 6가지를 개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지역적으로 외국 사람들이나 외국 학자들이 한국 국민성은 뭐가 좋더라 그렇게 지역적으로 단편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은 조직적으로 계통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시한 사람은 우리나라 학자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결국은 처방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 처방지는 내장 운동 또 6가지가 있는데 다 6가지니까 기억하기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장 운동 의식계 그 알맹이 핵심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 자부심을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고양시켜서 나머지 좋은 점도 이제 더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나쁜 점을 끌어서 앞으로 당겨주는 그런 뭐 마중물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든가 앞으로 내다보고 가는 리더십이 있다든가 이 아이템이 말씀입니다. 자아 자부심. 이것을 강화시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잡다한 이런 요소들은 얼마든지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저 뇌과학의 저기 속성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예를 들어서 제정신으로 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는 좀 못 살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괜찮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이런 의식고조를 가진 것을 수용을 할 줄을 압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이제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정적 피해 의식을 줄인다 이제 그 말인데, 사실은 내장 개념은 부정적인 것은 아예 생각도 안 씁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의식 구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 포커스를 맞추지, 부정적은 다 이래도 좋고 그러는데, 결국은 깊은 자아의식을 성찰하고 할 때는 자기의 나쁜 점을 반성하고 다시 또 되새김 운동을 해가지고 좋은 이제 이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철학은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아무리 속이 타고 속이 상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환자를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독하고 어려울 때 그러면 혼자 내부 성찰을 많이 해야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내부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자기와 자기를 상대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모색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해도 되고, 논리적 분석력, 과학적 능력은 지속적으로 이것은 과학 사고를 많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소아 교육이나 성인 교육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과 자비는 우리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이제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IT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폭이 좁고 깊이가 없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전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좋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의지력과 끈기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안겨주는 의지력이 와 끈기, 또 우리나라의 좋은 의식구조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세거든요, 이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창조력은 이제 4차 산업, 영재교육,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인간이 이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창조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동시에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장 운동에서 내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아 자부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고 창조력이 있고 스트레스에 강하단 말씀입니다. 스트레스에 강하단 말은 뭐냐면은 웬만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면역력이 있다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 철판을 깔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 감정에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요새 뭐 감정 코칭이라고 감정 컨트롤하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인관계에 꼭 필요하다고 그런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일이고 또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 계획에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요새 지난달에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 내장 박사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장 박사가 뭘까 했더니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반대로 자아 자부심이나 그런 이제 성찰 능력이 아주 떨어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아주 떨어지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내장 박사를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장하는 내장으로 삽시다는 예를 들어서 기득권에 대한 갑질 그거 뭐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앞으로도 더 계속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형편상 의사하고 변호사가 저기 대접을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분야에 일부 필요하지만은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법대와 의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공대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승부를 하고 부자 되십시오. 얼마든지 이공계로 나와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IT에 지금 세계적으로 IT 끌고 가는 사람들이 세계 부자가 1, 2, 3등, 5등까지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희망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 다음에 정신적 노예라고 이제 세뇌의 과정은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학벌 개념이랄지 권력이랄지 기득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짱르가 되어가지고 딴 사람이 감히 도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뇌를 당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의식계획의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기득권이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나 사회에서 약자들을 도와주면서 또 갑질도 하지 않고 그 세뇌도 할 필요 없이 자기만 잘났고 당신이 이제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장하면 너 틀렸다고 하지 말고 인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스트레스에 강하게 자기의 이제 신지가 강한 그 인격이나 퍼스널리티가 아주 인권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그렇지만은 머리가 내장이 여기에 이제 좋은 감성도 나올 뿐만 아니라 좋은 IQ, 좋은 EQ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전시키자 하는데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념화 했으니까 우리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내용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내장 개념 말고 다른 뭐 개념이 있으면 잘 제시해 가지고 좋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